가족에도 부모와 자식 간, 그리고 형제 자매 사이에도 요즘 계급이라고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나름 질서가 있고 형제 간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나무도 한 나무 안에 이처럼 계급이 있고 서열이 있으며 하는 일이 다릅니다. 가지 사이에 있는 서열을 무시하면 콩가루 나무가 됩니다. 특히 과일을 따라 먹는 열매 달리는 나무를 가꿀 때 이를 무시하면 제대로 바르게 자랄 수 없고 열매 또한 달리지 않겠죠. 나무를 제대로 가꾸는 가원 주인은 이런 말 안 써도 나뭇가지 사이의 위계 질서를 알고 계급이 높은 가지는 제대로 대접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고의 상위 계급은 이 사진처럼 개신형으로 커가는 나무는 주지입니다. 명칭만 해도 주인 주자의 가지지, 주인되는 중심되는 가지입니다. 이 이름은 가지가 굵고 튼튼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 아닙니다. 주관형으로 자라는 이런 사과나무는 전봇대처럼 서 있는 이 주관이 당연히 제일 높죠. 이름도 주지보다 더 높은 주관입니다. 보시다시피 빨간 점으로 표시된 주관과 파란 점으로 표시된 주지는 출신 성분이 다릅니다. 얼마나 계급 차이가 있는지 하면 주지는 자신이 붙어있는 주관의 굵기보다 3분의 1이 넘어서는 도태 대상입니다. 이 주지에서 난 부주지, 그 부주에서 난 측지 사이 서열은 이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주지보다 부주지, 부주지보다 측지가 더 굵다면 이것도 제거 대상입니다. 왜 이럴까요? 당연히 다른 가지에 비해 맡은 바 책임과 중요함이 더 크기 때문이죠. 주관이 있으니 거기에 주지가 있고 주지가 있으니 거기에 부주지 그리고 축지가 붙은 상징적인 위계질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주관은 다른 나무와의 햇빛 경쟁에서의 책임이 있고 나무의 흥망성쇠를 지고 있습니다. 이런 주관이나 주지는 나무를 이고 양분 이동의 대동맥입니다. 그러니 주관에 붙은 주지나 주지에 붙은 부주지, 측지보다 굵어야 합니다. 대동맥인 주지가 껍질, 즉 수피가 벗겨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지 위 가지들은 일부를 남겨 잘라 주지를 보호합니다. 바로 주지 신변을 보호하는 경원인 셈이죠. 주지보다 거기에서 난 부주지가 더 높은 곳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거하거나 아니면 눕혀서 더 낮은 위치에 두어야 합니다. 처음 올라올 때부터 다듬어 다음 동계전쟁 때는 확실히 해두어야 합니다. 하는 일도 다릅니다. 옛날 계급사에서 농노 등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생산에 종사하였던 나뭇가지 중에서 꽃 피우고 열매 맺고 과일을 키우는 것은 금방 태어난 결과지가 맞습니다. 그것도 제일 낮은 위치에서 제일 갸냘픈 몸으로 그 힘든 일을 처리해야 합니다. 좋은 결과지는 굵거나 길어서도 안 됩니다. 이건 과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성냥개비만큼 너무 허약해도 안 되지만 나무 젓가락보다 굵어서도 안 됩니다. 자두나 매실, 체리는 굵은 가지에도 열린다고요. 자세히 보면 그 굵은 가지에 작고 짧은 결과지가 모여 피고 있습니다. 이를 꽃묶음처럼이라 하여 화속상 결과지라고 합니다. 굵은 데는 결과지를 달고 있는 결과모지인 셈입니다. 통틀어 결과지군이라고 합니다. 사과, 배, 복숭아, 자두, 매실, 체리, 살구나무는 작년에 태어난 가지가 맞고 대추, 포도, 키위, 다래 등은 올해 올라온 신초들이 태어나자마자 그 일을 맡습니다. 똑같은 시기에 태어나도 지금 표시한 주지 끝에 태어난 신초는 이러한 생산업에 종사하지 않습니다. 이 가지가 모르고 과일을 달아도 농부는 말려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새순이 아래로 향하면 위로 올려 세력이 약해지지 않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이 정도이면 혈통이 존중되고 있다고 봐야겠죠. 귀족의 자식으로 태어나면 이 새순도 귀족입니다. 만일 이 온가지, 즉 주지가 처지면 양분 이동이 원활하지 못하고 나무 세력 전반이 약해지기 쉽습니다. 이 주지는 상처를 입을까봐 작은 가지들이 지켜주고 생산업에도 종사하지 않고 제일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그 자손까지 귀족의 대접을 받습니다. 귀족가지입니다. 만일 주지의 새순과 함께 자라면서 경쟁을 하는 가지는 과감히 제거 대상입니다.
반면에 제일 늦게 태어난 이 신초들이 가장 낮은 위치에서 꽃 피우고 열매 맺고 또 열매 키워갑니다. 세월이 가니 과수나무에도 변화가 생기는군요. 아래 그림처럼 주관은 있지만 주지와 부주지, 측지, 결과지의 복잡한 계급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모두 측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계급이 평준화되고 있죠. 이제는 외성 밀식 재배가 대세입니다. 텃밭 과수도 이제는 일반 과수 재배보다는 외성 밀식 재배 쪽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면적당 생산량도 더 많고 식목 후 생산 기간이 더 빨라지고 과일 품질도 더 좋고 거기에다 비배 관리도 더 쉽습니다. 사과나 체리 등 나무가 외성되어 가다 보니 여기처럼 주관에 달린 측지들은 예전처럼 주지, 부주지, 측지, 결과지 순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두 주관에 달려있는 측지이고 결과지입니다. 위계 질서는 단순화되어 가니 전정이나 여름 신초 정리, 예전 일반 대목보다 더 쉽습니다. 그래도 위계의 질서는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가운데 주관이 굵고 위로 크고 거기에 달린 측지는 당연히 주관보다 눕혀져야 할 뿐만 아니라 더 가늘어야 합니다. 세력이 더 약해져야 합니다. 요즘 사과나무 대목도 외성 대목이지만 여기처럼 주관을 눕혀 거기에 나온 측지를 위로 세워 어찌 보면 위계의 질서가 무너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위계의 질서가 무너진 것은 아닙니다. 여기 표시한 주관의 연장질은 다른 가지보다 높이 고추 세워야 합니다. 이거 지키지 않으면 이 나무는 세력이 급격히 약해져서 오래가지 못합니다. 복숭아, 자두, 매실 등의 과일은 아직은 일반 대목에 접을 붙인 것을 재배합니다. 그러나 이것들도 예전에는 자연 모습에 가까운 개심형으로 키우다가 요즘은 농약 방제, 전정, 적화 및 적과, 여름 순관리, 편리성과 우량 과일을 생산할 목적으로 이렇게 Y자로 주지를 위로 길게 뻗고 그 주지에 나온 부주지를 양팔로 펼쳐 키우는 8m 수형으로 키우는 농가가 많습니다. 그전 개심형 가지보다 위계의 질서가 단순화되었지만 여기서도 주지, 부주지, 측지나 결과지로 있어야 하는데 8m를 키우는 많은 농가에서 여기 양팔로 뻗은 부주지의 세력이 약해지고 그 부주에서 난 측지, 즉 결과지가 도장지성으로 위로 힘차게 자라는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당연히 우리 농장의 복숭아 나무도 마찬가지 문제를 보였습니다. 그 해결책으로 양팔 부주지 끝을 들어주고 그 끝에는 열매를 달지 않았습니다. 나무의 세력은 회복되고 있었지만 끝부분을 제외하고 거기에 나는 순은 예전처럼 위로 힘차게 자라서 좋은 결과지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수평으로 되어 있던 유인줄을 30도의 경사를 주어 부주지가 주지에서 30도 정도의 각도로 자라게 하였습니다. 수평에서 자라던 것을 30도로 세운 것이죠. 양팔가지를 잡아주는 유인줄을 수평에서 이렇게 30도의 각도로 바꾼 것을 그림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제 위계 질서가 바로 잡혔습니다. Y자로 펼쳐진 주지는 45도 이상으로 세워졌고 거기에 달린 양팔 펼친 부주지는 30도 정도로 세워졌습니다. 그 양팔 주지에서 난 신초들도 도장지성 가지는 줄어들었습니다. 일반 대목이든 외성 대목이든 어떤 과수이든 예전의 수행에서 그 모양을 바뀌어 가도 복잡한 위계 질서가 단순화되어 가도 그래도 위계 질서는 있어야 합니다. 복잡한 위계 질서이든 단순화된 위계 질서이든 위계 질서는 바로 잡아줘야 나무가 오랫동안 수명을 유지하고 과일을 제대로 생산합니다. 과수를 키우다 보면 위계의 질서가 무너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장 여기에도 있네요. 여기 표시한 가지는 분명 주지가 아닌 부주지인데도 주지만큼 굵어졌습니다. 이 가지는 잘라내어야 합니다. 나무 전체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